어느 날 서연은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늦은 시간 후미진 골목길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낡은 상자더미 옆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다. 자전거에 부딪힌 듯 보였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당장 다음 배달을 가야 했고 시간을 놓치면 벌금을 물어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서연은 오토바이를 세우고 노인에게 달려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렀고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서연은 자신의 손수건으로 노인의 상처를 지혈하고 황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그녀는 노인의 손을 꼭 잡고 그의 곁을 지켰다. 노인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한 후 그녀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랐다. 이미 배달 시간은 한참을 넘겨버린 뒤였다. 그녀는 이 일로 인해 배달업체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했지만 한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후회는 없었다. 며칠 후 노인의 가족들이 그녀의 반지하방을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작은 봉투를 건넸다. 그녀의 선행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반지하방 한쪽 벽에는 오래된 액자가 걸려 있었다.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서연과 한 남자가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담겨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희미한 옆모습은 훗날 태진그룹의 CEO 강태민 민한 이 얼굴과 놀랍도록 닮아 있음을 암시했다. 이 사진은 서연의 과거와 하준이의 친부에 대한 미스터리를 심어주는 역할을 했다. 서연은 때때로 이 사진을 보며 알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에 잠기곤 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 헤매는 듯했다. 하준이도 이 사진을 보며 엄마, 이 아저씨는 누구예요? 라고 묻곤 했다. 서연은 그저 웃으며 하준이의 수호천사라고 답할 뿐이었다. 평범한 듯 이어지던 그녀의 삶에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하준이가 고열로 쓰러졌다. 서연은 혼비백산하여 하준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의사는 하준이의 상태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이가 선천적인 심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수술비는 서연에게 감당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그녀는 의사의 말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하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준아, 엄마가 꼭 우리 하준이 고쳐줄게. 엄마 믿지.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팔려 했지만 역부족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낡은 오토바이 몇 안 되는 귀중품, 심지어 하준이가 아끼던 장난감까지 팔아보려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그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다. 그녀는 홀로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눈물을 흘렸다. 세상이 그녀를 외면하는 듯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인을 구하다 배달 시간을 놓쳤다는 이유로 배달업체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제 그녀는 수입마저 끊긴 상황이었다.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려보려 했지만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하준이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갔고 그의 작은 몸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보였다. 서연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에 몰렸다. 그녀는 차가운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손은 습관처럼 목에 걸린 오래된 액자 속 남자의 얼굴을 더듬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그가 어디에 있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한 줄기 희망을 찾아 헤맬 뿐이었다.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정서연 중 서연의 눈에 문득 거대한 광고판이 들어왔다. 태진그룹과 함께하는 어린이 그림 공모전 희망 그리기 대회. 우승 상금으로 거액의 장학금이 걸려있다는 문구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하준이는 그림 그리는 것을 유난히 좋아하고 재능이 있었다. 그의 스케치북에는 온통 다채로운 그림들이 가득했고 그 중에서도 슈퍼맨 아빠를 그린 그림은 서연의 마음을 아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하준이를 대회에 참가시키기로 결심했다. 이 기회만이 하준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하준이에게 희망 그리기 대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준이의 눈은 순간 반짝였지만 이내 기침을 하며 숨을 헐떡였다. 그의 작은 몸은 고열로 인해 축 처져 있었다. 병세가 악화되어 대회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서연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는 하준이의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준아, 엄마가 꼭 너를 살릴게. 그날 밤 서연은 하준이가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그의 스케치북을 펼쳤다. 하준이가 그린 슈퍼맨 아빠 그림. 그 그림 속에는 하준이의 순수한 꿈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림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 그녀 또한 미술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촉망받는 미술 학도였던 그녀는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지만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붓을 놓은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그림에 대한 열정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준아, 엄마가 대신 그려줄게. 서연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하준이의 꿈과 희망을 대신하여 자신이 그림을 완성해 출품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녀는 하준이가 가장 아끼는 그림을 골라 자신의 그림 위에 덧그리기 시작했다. 하준이의 순수한 상상력과 서연의 섬세한 터치가 어우러져 그림은 점차 생명력을 얻어갔다. 밤늦도록 그림에 매달린 서연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완성된 그림 속 슈퍼맨 아빠는 더욱 웅장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변모했다. 그림 공모전 심사일 태진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많은 그림들로 가득했다. 심사위원장으로 강태민, 즉 하준이의 친아버지가 참석했다. 그는 냉철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유명한 태진그룹의 CEO였다. 태민은 공모전에 출품된 수많은 그림들을 꼼꼼하게 살폈다. 그의 옆에는 비서실장인 초의 비서 치프 초이. 가 그림들의 정보가 담긴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다. 초의 비서는 태민의 가장 오래된 조력자이자 태민의 어머니로부터 서연을 태민의 곁에서 떼어놓으라는 지시를 받았던 인물이었다. 강태민의 시선은 한 그림에 멈췄다. 하준이가 그린 슈퍼맨 아빠 그림이었다. 그림 속 슈퍼맨 아빠의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자신과 닮아 있었다. 그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림 속 슈퍼맨은 태민의 상징인 번개 모양 로고가 박힌 망토를 두르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태민 특유의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듯 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이 담겨 있었다. 그림은 아이의 순수한 시선으로 그려진 듯했지만 섬세한 묘사와 깊이 있는 색감은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졌다. 초의 비서, 이 그림을 그린 아이의 정보가 궁금하군. 태민이 말했다. 최 비서는 태블릿을 조작하며 보고했다. 네, 회장님. 이 그림은 정하준이라는 아이가 출품했으며 보호자는 정서연 씨로 되어 있습니다. 최 비서는 정서연이라는 이름에 순간 긴장했다. 그는 과거 태민의 어머니로부터 서연을 태민의 곁에서 떼어놓으라는 지시를 받았던 기억이 뇌리를 스쳤다. 설마 그 정서연. 그는 태민의 표정을 살폈지만 태민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그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최 비서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태민에게 보고했다.
하준이라는 아이는 5살이며 보호자인 정서연 씨는 배달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은 하준이의 작품인데 어머니가 일부 수정하여 출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서연의 미술 재능이 드러나지 않도록 애매하게 보고했다. 한편 강태민의 약혼녀 박선영, 파악선영 태민의 옆에서 심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태민의 시선이 유독 한 그림에 오래 머무는 것을 보고는 질투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림 속 슈퍼맨 아빠의 얼굴이 태민과 너무나도 닮아있다는 사실에 불안해졌다. 설마 이 아이가 태민 씨의... 박선영은 태민과의 결혼을 통해 태진그룹의 안주인이 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과 하준이의 존재가 자신의 앞길을 막을 것이라 직감했다. 박선영은 심사가 끝난 후 최 비서에게 은밀히 접근했다. 최 비서님, 그 그림 태민 씨가 유독 신경 쓰는 것 같더군요. 혹시 그 아이의 어머니가 태민 씨와 과거에 아는 사이라도 되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의심이 담겨 있었다. 최 비서는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다. 글쎄요, 저도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그저 공모전에 출품된 일반적인 참가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박선영은 최 비서의 미묘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박선영은 최 비서를 따로 불러내 하준이의 그림이 수상자 명단에서 제외되도록 공모전 결과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그림이 우승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정서연이라는 여자에게 접근해서 상금을 포기하도록 만들어. 만약 이 일이 새어나가면 최 비서님의 자리도 보장 못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최 비서는 자신의 과거가 박선영에게 발각될까 두려워 그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박선영은 은밀히 서연에게 사람을 보내 협박했다. 정서연 씨 그림 공모전 상금은 태진그룹의 자선사업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상금에 욕심을 내면 당신 아들의 병원비도 끊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서연은 박선영의 비열한 협박에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녀는 하준이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홀로 이 모든 위협을 견뎌내야만 했다. 하준이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고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정서연 중 서연은, 박선영, 박산영의 비열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하준 이를 위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하준이의 그림을 보며 자신과 아들의 미래를 상상했다. 비록 당장 눈앞의 현실은 암담했지만 하준이의 순수한 미소와 그림 속 슈퍼맨 아빠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며칠 후 서연은 하준이의 병원비를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늦은 밤까지 배달 일을 하고 있었다.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는 으슥한 골목길, 그녀의 오토바이는 미끄러운 노면 위를 위태롭게 달렸다. 그때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익숙한 얼굴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태진그룹의 CEO 강태민 우리레이였다. 그는 말끔한 슈트 차림으로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액자 속 사진의 남자 하준이의 슈퍼맨 아빠가 바로 강태민이었다. 그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가 하준이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했지만 이미 그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 강태민은 박선영과 함께 레스토랑 최고급 룸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의 약혼녀인 박선영은 태민의 어머니, 즉 강 회장 부인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유일한 여자였다. 태민의 어머니는 서연과 태민이 과거에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서연을 철저히 감시하며 그들의 관계를 끊어놓았었다. 하지만 태민은 이 모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선영과 비즈니스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묘한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태민혜 씨, 이번 그림 공모전 심사 어떠셨어요? 유독 마음에 드는 그림이라도 있었나요? 박선영이 태민의 기색을 살피며 물었다. 태민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 슈퍼맨 아빠라는 그림이 인상 깊더군. 아이의 순수한 시선과 섬세한 터치가 남달랐어. 그는 무심코 그림 속 슈퍼맨 아빠의 얼굴이 자신과 닮았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박선영의 얼굴에 순간 긴장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아, 그 그림이요, 하하. 아이들이 흔히 그리는 그림이죠, 뭐. 태민 씨가 괜한 그림에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공모전 결과는 이미 다 정해졌으니까요. 그녀는 그림 공모전 결과를 조작한 사실을 숨기려 했다. 그때 룸문이 벌컥 열리고 최 비서 치프 초이가 다급하게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희망 그리기 대회에서 수상자 명단이 잘못 발표되었습니다. 정하준이라는 아이의 그림이 누락되었습니다. 강태민은 최 비서의 말에 벌떡 일어섰다. 뭐라고 당장 확인해봐. 그런 실수는 용납할 수 없어. 박선영은 최 비서의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최 비서에게 눈짓으로 경고했지만 최 비서는 이미 너무 당황하여 그녀의 신호를 보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최 비서가 허둥지둥 다시 룸을 나섰다. 강태민은 최 비서의 어딘가 미심쩍은 태도를 눈치챘지만 지금 당장은 그림 공모전의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곧바로 로비로 향했다. 그가 로비에 도착했을 때 한 여자가 하준이를 안고 울고 있었다. 바로 정서연이었다. 그녀는 낡은 배달 복장을 입고 비에 젖은 채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하준이는 고열에 시달리며 서연의 품에서 끙끙 앓고 있었다. 서연은 하준이를 안고 무릎을 꿇은 채 울먹였다. 저희 하준이 그림이 왜 명단에서 빠진 거죠? 제 아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제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녀의 목에서 하준이의 머리카락이 걸린 낡은 목걸이가 튀어나왔다. 목걸이에는 태민이라고 새겨진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강태민은 서연의 목소리를 듣고 순간 얼어붙었다. 정서연.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하준이의 얼굴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하준이의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지만 그의 이목구비는 놀랍도록 강태민 자신과 닮아 있었다. 그리고 서연의 목걸이에 새겨진 이름 태민은 과거 자신이 서연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 태민의 머릿속에 오래전 서연과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풋풋했던 첫 만남 함께 그림을 그리던 시간, 그리고 뜨거웠던 사랑. 하지만 그의 어머니의 반대와 최 비서의 방해로 그들은 결국 헤어져야 했다. 태민은 그녀가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박선영은 로비로 내려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최 비서는 강태민과 서연 그리고 하준이를 보며 자신의 모든 음모가 수포로 돌아갔음을 직감했다. 하준아, 정신 차려 아들. 서연의 절규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강태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하준이를 품에 안았다. 하준이의 작은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의 심장은 고통스럽게 죄어왔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인가?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연은 태민의 눈빛을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하준이에 대한 부성애와 자신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진실을 마주한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 아들이에요. 당신의 피를 물려받은 우리의 아들이에요. 태민은 하준이를 안은 채 응급실로 향했다.
그의 뒤를 따라 박선영과 초의 비서, 그리고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시상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충격과 경악 속에 수군거렸다. 강태민은 하준이의 심장병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비로소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았고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서연은 태민의 품에 안겨 쓰러진 하준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새로운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에서 고통스러워하는 하준의 작은 몸을 보며 정서연 중 서연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강태민 이 하준이를 안고 다급하게 의사를 부르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가 하준이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했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녀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게는 쉬이 가시지 않았다. 태민은 하준이의 상태를 확인하며 의사에게 연신 질문을 쏟아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강렬한 부성애가 드러났다. 시상식장은 태민의 등장과 하준이의 쓰러짐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었다. 언론사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모든 상황을 생중계했고 사람들은 충격과 경악 속에 수군거렸다. 박선영과 초의 비서 치프 초이는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박선영은 태민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태민은 이미 하준이에게 모든 신경을 쏟고 있었다. 태민 씨, 잠깐, 이 일은... 박선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태민은 그녀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지금 당신에게 신경 쓸 시간 없어. 이 아이가 내 아들이야. 그의 단호한 한마디에 박선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야망과 거짓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하준이는 응급처치를 받은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서연은 하준이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작은 손을 놓지 않았다. 태민은 건너편 의자에 앉아 서연과 하준이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과 함께 그동안 서연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고통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돈과 성공만을 좇느라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진그룹의 주식은 요동쳤다. 강태민 회장의 사생아 존재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박선영의 그림 공모전 조작 의혹까지 터져 나오면서 그룹의 이미지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태민의 어머니는 이 모든 사태에 격분했다. 그녀는 초의 비서를 불러내 질책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네가 그렇게 처리하라고 했는데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당장 그 여자와 아이를 내 눈앞에서 치워 태민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으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최 비서는 식은땀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다. 송구합니다, 사모님. 제가 처리하려 했지만 회장님이 직접 나서시는 바람에 그는 박선영의 지시로 그림 공모전 결과를 조작했던 사실까지는 차마 밝히지 못했다. 강태민은 어머니의 불호령에도 불구하고 하준이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의료진에게 하준이의 병에 대해 자세히 물었고 해외 최고의 의료팀을 수배하여 하준이의 심장병 수술을 진행할 준비를 했다. 서연은 그런 태민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하준이를 위해 발벗고 나서는 태민의 모습에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세월의 아픔이 떠올라 가슴 한편이 시큰거렸다. 최 비서는 박선영을 찾아가 상황을 보고했다. 회장님이 직접 하준이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사모님께서도 크게 노발대발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희는 어쩌죠? 박선영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안 돼. 나는 강태민과 결혼해야 해. 내가 이 모든 것을 망칠 수는 없어. 그녀는 발버둥 치듯 몸을 떨었다. 그날 오후 태진그룹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태민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하준이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사들은 술렁거렸지만 태민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다. 하준이는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태진그룹은 이 아이의 심장병 치료를 지원하고 앞으로는 사회공헌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이사회는 격렬한 논쟁 끝에 태민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태민의 어머니는 여전히 서연과 하준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민을 찾아와 싸늘하게 말했다. 태민아, 이 모든 건 네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그 여자가 다시 내 인생에 들어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태민은 어머니의 말에 단호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서연 씨는 제 아들의 어머니이자 제가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서연은 병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준이는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작은 숨소리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작은 나비 문신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아오르고 싶었지만 현실의 무게는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꿈 같았다. 강태민이 하준이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그녀의 삶이 한순간에 뒤바뀌었다는 사실. 그녀는 이 모든 변화 앞에서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을 느꼈다. 하준이의 심장병 수술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녀는 이 모든 시련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하준의 심장병 수술 날이 밝았다. 정서연 중 서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강태민은 하준이의 침대 옆을 지키며 밤새도록 하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함께 굳건한 결의가 엿보였다.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하준이가 침대에 실려 들어갔다. 서연은 하준이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다. 하준아, 엄마랑 아빠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조금만 기다려. 태민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 씨. 하준이는 강한 아이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서연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수술은 길고 긴 시간 동안 이어졌다. 서연과 태민은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태민의 어머니, 즉 강 회장 부인도 병원에 도착했다. 그녀는 여전히 서연을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손자의 생명이 위독하다는 소식에 결국 발걸음을 옮긴 것이다. 그녀는 서연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서연은 오직 하준이의 안위만을 걱정했다. 태민아, 이 모든 게 그 여자 때문이야. 내가 진작에 너와 헤어지라고 했을 때 강 회장 부인이 태민에게 비난하듯 말했다. 태민은 어머니의 말을 끊었다. 어머니, 지금은 하준이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이 아이는 어머니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분노가 담겨 있었다. 강 회장 부인은 태민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수술실 문이 다시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의사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표정은 밝았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준이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서연과 태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강 회장 부인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비록 서연은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손자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했다. 하준이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서연과 태민은
하준이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그의 곁을 지켰다. 며칠 후 하준이가 드디어 눈을 떴다. 그의 작은 입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 아빠. 서연은 하준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태민도 하준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들은 비로소 완전한 가족이 된 듯했다. 태민은 하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그의 손목에 있는 작은 나비 문신을 쓰다듬었다. 하준이의 팔에 새겨진 그 문신은 서연의 문신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태민은 그제 오래전 서연에게 선물했던 목걸이, 그리고 하준이의 그림 속 슈퍼맨 아빠와 자신의 모습을 겹쳐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하준이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함께 서연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했다. 수술의 성공과 함께 그림 공모전 조작 사건의 진실이 태진그룹 내부에서부터 밝혀지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최 비서에게 사건의 전말을 밝히라고 지시했다. 최 비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박선영이 그림 공모전 결과를 조작하도록 지시했으며 그녀의 친아버지가 태진그룹의 비자금 조성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박선영의 탐욕과 최 비서의 비겁함이 합쳐져 서연과 하준이를 위기에 빠뜨렸던 것이다. 태진그룹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고 강태민은 이 자리에서 박선영의 모든 악행을 폭로했다. 박선영은 그림 공모전 조작 및 사기 혐의, 그리고 비자금 조성 연루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태민과의 약혼도 파기되었고 모든 재산과 명예를 잃고 몰락했다. 그녀의 친아버지 또한 비자금 사건으로 인해 구속 수감되었다. 최 비서도 과거의 악행이 드러나 해고되었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그들이 그토록 줬던 권력과 부는 한순간에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 강 회장 부인은 이 모든 진실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반대했던 서연이 사실은 아들과 손자를 살린 은희님을 깨닫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다. 그녀는 서연의 병실을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서연 씨, 내가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하준이를 살려줘서 고마워요. 서연은 강 회장 부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용서했다. 태민은 서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서연 씨, 하준이를 혼자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말 미안합니다. 내게 평생 당신과 하준이를 지켜줄 기회를 줘요.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서연은 태민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하준이랑 우리 세 식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태민은 서연을 끌어안았다.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가족을 이루었다. 태진그룹은 강태민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하준이의 심장병 치료를 지원하고 앞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서연에게 태진그룹 산하, 태진아트센터의 총괄 디렉터 자리를 제안했다. 서연은 자신의 재능을 살려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평온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준의 심장병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정서연 중 서연과 강태민, 캉태민은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새로운 평온을 맞이했다. 태진그룹의 주가는 하준이의 완치 소식과 강태민 회장의 진심 어린 기자회견 이후 안정세를 되찾았다. 언론은 한때 재벌가의 추문으로 떠들썩했던 사건이 사랑과 가족애로 승화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박선영과 그녀의 친아버지, 그리고 최 비서 칩 초이는
자신들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박선영은 그림 공모전 주장 및 사기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아 모든 명예와 재산을 잃고 몰락했다. 그녀의 친아버지 또한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최 비서는 강태민 회장의 비서실장 자리에서 해고되었고 언론에 그의 악행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그들은 한때 자신들이 누리던 모든 것을 잃고 철저히 고립되었다. 강태민의 어머니, 즉 강 회장 부인은 하준이의 완치 소식을 듣고 비로소 서연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서연의 병실을 찾아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서연 씨,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하준이를 살려줘서 고마워요. 이제부터 우리 가족으로 함께해요.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진심 어린 후회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녀의 사과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녀의 가슴속 깊이 박혀있던 응어리가 비로소 녹아내리는 듯했다. 하준이는 빠른 속도로 건강을 되찾았다. 그의 작은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침대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모습은 영락없는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이었다. 강태민은 매일 아침 출근 전 하준이의 병실을 찾아 그를 안아주었다. 그는 하준이의 임에 입을 맞추며 우리 아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차갑고 냉철했던 태민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다. 강태민은 서연에게 태진그룹 산하, 태진아트, 센터츠의 총괄 디렉터 자리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서연 씨의 재능과 따뜻한 마음이 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최고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하준이처럼 재능 있는 아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에 서연 씨의 힘이 필요합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거대한 기업의 총괄 디렉터라는 자리가 부담스러웠지만 자신의 재능으로 아이들의 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기꺼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회장님, 아니 태민 씨,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준이처럼 아픔을 가진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는 하준이의 그림을 보며 과거 자신의 꿈을 다시금 펼칠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태진아트센터는 서연의 지휘 아래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에게 무료 미술 교육을 제공하고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 공간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하준이가 잠든 후 서연과 태민은 하준이의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병원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서연 씨, 그동안 하준이를 혼자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당신이 그토록 고통받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으니. 태민은 서연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서연은 태민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아니에요, 태민 씨. 이제라도 이렇게 하준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이 모든 게 하준이를 위한 우리의 운명이었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나에게, 당신과 하준이에게 평생 갚아나갈 기회를 줘요. 태민은 서연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진심이 담긴 눈빛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비로소 완전한 평온을 찾은 듯했다. 하준이의 완치 후 태민은 서연과 하준이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왔다. 하준이는 넓고 아름다운 정원에서 뛰어놀며 그림을 그렸다. 그의 그림 속 슈퍼맨 아빠는 이제 태민의 얼굴을 그대로 닮아 있었다. 서연은 고급스러운 저택에서 어색해하면서도 하준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에 만족했다. 강 회장 부인도 서연과 하준이를 따뜻하게 대하며 진정한 가족의 정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들의 삶은 이전의 어둠을 벗어나
밝고 희망찬 빛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강태민은 이제 더 이상 냉철한 CEO만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따뜻한 아버지이자 남편이 되었다. 정서연 또한 세상의 냉대와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사랑과 재능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한 강인한 여인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동반자였다. 수년의 시간이 흘러 정서연 중 서연은 단순한 신데렐라 이야기를 넘어선 진정한 치유와 변화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태진아트센터의 혁신적인 수장으로서 자신의 뛰어난 미술적 재능과 따뜻한 마음을 결합하여 난치병 아동과 소외된 이들을 위한 치유 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했다. 그녀가 기획한 희망 그리기 프로젝트는 전 세계 수많은 아이들에게 예술을 통한 치유와 희망을 선물했고, 태진아트센터는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인류의 건강한 정서 함양과 치유를 책임지는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서연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서연에서 착안한 서연 희망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전 세계 희귀 난치병 아동들을 돕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에 희망 예술학교와 치유의 숲센터를 건립하는 데 앞장섰다. 서한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직접 현장을 찾아 아이들과 노인들을 만나며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며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재단에 대한 후원과 지지는 끊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지내던 과거의 자신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남편 강태민 회장은 서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였다. 그는 태진그룹 스카이그룹의 경영을 안정화시키면서도 서연의 태진아트센터와 서연희망재단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그의 냉철했던 눈빛은 서연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따뜻함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서연의 손목에 있는 작은 나비 문신을 어루만지며 그녀가 자신의 삶에 가져다준 기적에 감사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서연희망재단이 새로 건립한 희망의 연꽃센터의 개원식이 열렸다. 이곳은 과거 서연이 복실이와 함께 지내던 유기견 보호소 자리에 세워진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보금자리이자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안식처였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축사를 시작했다. 저는 이 작은 나비 문신처럼 한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저의 삶이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연은 자신의 손목에 새겨진 나비 문신을 가리키며 말했다. 부모님의 사랑과 태민 씨의 믿음, 그리고 저를 사랑해준 모든 분들의 응원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저는 이 나비처럼, 그리고 이 연꽃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피어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축사를 마친 후 서연은 남편 태민과 아들 하준이, 하준과 함께 연단에 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때 정 실장, 치입중, 이 서연에게 다가와 조용히 보고서를 건넸다. 이사님 박선영 씨 소식입니다. 최근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초의 비서 시입초이도 병원에서 꾸준히 봉사하며 속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서연은 보고서를 읽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모든 것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렀지만 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타인을 돕는 삶을 시작하려 하는 듯했다. 개원식이 끝난 후 서연은 태민과 하준이와 함께 센터의 옥상 정원에 올라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쏟아져 내리는 밤하늘은 그들의 마음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여보, 저 별들 좀 봐요. 우리 가족 별 같아요.
서연은 태민의 품에 안겨 말했다. 태민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목에는 이제 서연과 똑같은 모양의 작은 나비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 치유 그리고 영원한 희망을 상징하는 듯했다. 하준이는 그들의 품에서 잠이 들었고 그의 작은 손에는 그림 공모전에서 우승했던 슈퍼맨 아빠. 그림이 꼭 쥐어 있었다. 정소연은 더 이상 외로웠던 과거의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과 가족을 찾았고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며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영원히 빛나는 연고처럼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존재로 기억될 것이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나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더 많은 감동과 반전으로 가득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기적 같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정서연 중 서연에게 세상은 늘 회색빛이었다. 낡고 습한 반지 하방은 그녀와 5살 아들 하준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사람들의 발목뿐이었고 햇살은 좀처럼 스며들지 못했다. 서연은 어린 나이에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꿈을 포기하고 배달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오토바이는 밤늦도록 도시의 골목을 누비며 생활비를 벌어들였다. 비가 오는 날이면 낡은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져 양동이를 놓아야 했고 그 소리는 그녀의 지친 한숨과 함께 공간을 채웠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하준이에게만큼은 환한 미소를 보여주려 노력했다. 그녀의 강한 모성애는 이 고단한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하준이는 엄마의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늘 밝고 명랑한 아이였다. 남들보다 유난히 똑똑했던 하준이는 혼자서도 낡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의 그림 속에는 늘 슈퍼맨 아빠가 등장했다. 하늘을 날아다니며 엄마를 도와주는 모습, 엄마의 힘든 어깨를 토닥이는 모습, 그리고 자신과 함께 웃는 모습. 하준이에게 아빠는 꿈이자 상상 속의 영웅이었다. 서연은 아들의 그림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아려왔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다.